자, 유마경 보살품 34쪽 기륵보살과 하는 대화인데, 대승 우리 반야사상 공사상에 그러한 역설적 의미의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읽을 차례는 여섯째 줄, 무치가 시보리니. 무치, 가질 치자인데 집착 없음이 바로 보리니, 깨달음이니. 이 반년고, 반년을 얘기한 것. 반년이라는 것은 인연이 얽히고 설켜 가지고 집착으로 얽히고 설켜 있는 관계를 우리는 반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얽히고 설킬 수밖에 없는 것이 자기 집착들이 강화되어서 그렇기 때문에 얽히고 설켜 있겠죠. 그래서 무치, 인연이 인연 그대로 바라보고 다가들면은 집착할 것이 없는 것인데, 인연은 반드시 발생하고 사라질 뿐인데, 그것에 의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상념들, 기억들, 내지는 원망들, 불만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반년이 생기는 거죠. 반년이 여의는 것이 무치고, 무이가 다름없음이 시보리니, 다름없음이 바로 보리니, 제법 등고며, 제법이 동등한 까닭이며. 다름없다라고 했을 때, 그러게 저 사람하고 내가 평등하니까 뭐 이제 선거하니까 1인 1표 하니까 평등한 거 아니냐, 이 관계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다들 부자 되길 바란다고, 부자 되길 바래서 부자 되려고 하죠. 이미 태어나니까 부자인 사람도 있어요. 우리 뭐 금수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태어나서 부자인 사람은 부자인 줄 알까, 당연한 걸로 알까? 그래서 부자가 아닙니다. 그 사람 부자이겠어요? 당연하게 부자가 아니겠어요? 그 사람 부자가 아닙니다. 남들이 부자라 불러줄 뿐이지 자기는 부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고요. 부자이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부자이고 싶어 하는데, 아까 1차원적 부자는 그냥 그런 태어나서 부자인 사람 같으면은, 2차원적 부자는 그죠? 내가 부자 되고 싶어 하는 이유가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뭐 가난하지는 않지만은 부자라기는 그렇기 때문에 부자이고 싶은 거죠. 2차원적 부자는 자꾸만 부를 추구해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2차원적 부자라고 얘기하지. 과거보다 부자야 부자 아니야, 그렇게 추구했기 때문에 과거보다 다 부자입니다. 여러분들 다 이게 과거보다 다 부자입니다. 과거보다 못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부자인데 부자라고 생각해요. 아직까지 모자라고 불만족스러워. 그게 이제 2차원적 부자들의 특징입니다. 지가 부자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1차원 부자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부자를 바라보기 때문에 1차원적 부자하고 좀 다른 거죠. 3차원적 부자는 남하고 이제 비교했을 때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3차원적 부자라고 생각을 하죠. 우리가 차별적 부자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남하고 비교했을 때 내가 더 가졌으니까 내가 부자이란 말이야. 근데 부자예요. 여전히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있어.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있기 때문에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부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1, 2, 3차원적 부자는 부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진정한 부자는 뭐냐? 이야기하다 보니까 1, 2, 3차원이라고 했지만은 4차원적 부자가 부자입니다. 어떤 부자냐 하니까, 4차원적 부자는 부자이겠어요? 잘 사는 사람이겠어요? 이게 지금 내가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은 이것도 근거를 많이 될 수가 있는데, 그냥 쉽게 설명하면은 4차원적 부자는 잘 사는 사람이에요. 잘 사는 사람. 부자가 되는 이유는 뭐죠? 부자가 이고 싶어 하는 이유는 잘 살고 싶어서 그래요. 잘 살고 싶어서. 4차원적 부자는 잘 사는 사람 부자입니다. 그 잘 사는 사람이 어느 날 부잣집에 태어나서 아들로 태어났다고 해도 이미 부자죠. 그래도 부자이겠어요? 잘 살겠어요? 잘 삽니다. 내가 그냥 지금 덜 가져서 부자이고 싶어 하는 그러한 상황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덜 가졌어요. 덜 가졌다고 불만스럽겠어요? 잘 살겠어요? 잘 삽니다. 남들에 대해서 차별해서 내가 덜 가졌어요.
그래서 불만족스럽겠어요? 아니 남들보다 더 가져서 부자이겠어요? 그래도 잘 살겠어요. 그래도 잘 삽니다. 왜냐하면 4차원적 잘 산다는 것은 가난하고 부자를 떠나 있기 때문에. 가난하고 부자를 떠나 있다는 이야기는 다름을 떠나 있다는 얘기. 여기서 이야기하는 무의, 다름이 없다는 얘기. 차별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난하다, 부자이다 라는 절대적 관념이 없어요. 왜? 가난해도 내가 덜 가져도 잘 사는 것은 변함없고요. 내가 부자이어도 잘 사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잘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난해도 잘 살아야 되고 부자해도 잘 살아야 돼요. 가난하다 부자다라는 것은 그것은 임시적 환경, 조건, 연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의가 다름없음이 부자인 시보리니 깨달음이니 제법 등. 제법은 가난하든 부자이든 그것은 임시적으로 설정된 것이고 모든 것은 다 동등합니다. 잘 산다고 돈이 많다고 잘 살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고 가난하다고 잘 못 살 이유도 없는 거예요. 다 잘 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추구하는 거죠. 다른 말로 이야기해서 잘 산다는 것은 진정한 부라는 것은 의미에 있어서 가치에 있어서 부자여야 된다는 거예요. 잘 살아야 된다는 얘기. 잘 산다는 것은 관계에 있어서 잘 살고 내 내면 속에서도 잘 살고 그 다음에 과거보다 내가 성숙해서도 잘 살고 하는 그런 복합적인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제법 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불공부할 이유가 당연히 있는 거죠. 작년 연말에 법상 스님이 만났더만 밥 산다고 밥 먹고 난 다음에 자기 책 나왔다고 부자 수업 걔나 맞지? 부자 수업이라고 책 주더라고. 출판사에 그런 이름 정했겠지. 요즘 다 부자 되고 싶어 하니까. 뭐 승려책에 부자 수업이라는 건 좀 어울리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요즘 시류가 다들 부자가 되고 싶어 하니까 그런 제목 출판사에서 정했죠. 근데 부자 수업보다는 어떤 수업이 맞겠어요? 그래 만족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통합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보리 수업, 깨달음 수업, 그죠? 그래서 우리 보리 나오니까 과연 깨닫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이 중요한 거죠. 물론 뭐 그 안에 내용도 그런 것들 많겠죠. 그렇게 한번 믿어봅니다. 난 안 읽어봤지만. 자, 무비가 비교 없음이 시보리니 깨달음이니 무가유고며 비유할 수가 없는 까닭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뭐에 비교하겠어요? 비교하지 마세요. 내 삶은 비교 대상이에요. 절대적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절대적인 겁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살 수밖에 없는 것도 있지만은 살아갈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어떤 비유가 적당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대리만족 하려지 마세요. 내가 만족해요. 자꾸만 비유나 비교로 해서 나를 꾸미려고 하지 마세요. 나는 독보적인 사람입니다. 독보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무가유. 비유할 수 없기 때문에. 뭐 좀 전에 제가 내 이모 이야기했지만은 제 모친을 이야기한다면 내 모친을 누구하고 비교하겠어요? 절대적이죠. 내 부친을 누구하고 비교하겠어요? 절대적이죠. 그러니까 이렇쿵 저렇쿵 비유로 뭐로 해가지고 그것으로 해서 만족하거나 불만족을 일으키지 마시라. 미묘가 시보리니 이제 우리 미묘법 하면서 많이 쓰죠, 그죠? 미묘가 그런 인연들이 얽히고 설키고 그런 것들이 참 그렇게 희한하게 엮여 있고 세상이 그렇게 해서 일어나고 머물다가 그렇게 흩어지고 멸하니까 참 이것이 이러한 인연이
미묘하다는 거예요. 세상 만물이 오늘 봄 되어서 바깥에 요즘 제일 좋아하는 제가 연두의 색깔이 있습니다만은 이 계절 되어서 이렇게 조화로운 것도 참 대단하고 대단하고 뭐 어디 가면 계절이 뭐 6가지라는 봄에는 강하게 겨울 있고 비 오는 어디가 있고 뭐 눈 오는 어디가 있다나 뭐 그렇게 누가 이야기하는 걸 들었는데 뭐 세상에 비 오는 어디가 있고 눈 오는 어디가 뭐 없는 데가 어디 있겠어요. 예. 마찬가지 이런 연두색이었지만 겨울에 또 이 그냥 회색빛 도시 한가운데 눈 내려도 볼만합니다. 볼만합니다. 비 올 때는요 뭐 이 삭막한 가운데서도 우수에 젖을 수도 있는 공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게 다 미묘라 그러는 미묘라는 것이. 심신미묘법 하죠. 제법이 난지고로 제법이 그렇게 인연되어 있는 것이 알기가 어려운 까닭이고 어려운 까닭. 어려운 까닭이니라. 세존이시여. 맨 마지막 이야기 미묘는 해석 안 하랍니다. 뭐 이야기를 이미 미묘라고 했는데 알기가 어렵다 했는데 내가 정확하게 설명하면 미묘의 가치가 떨어지잖아. 세존이시여. 유마일이 설시법시에 유마일이 이 법을 이야기할 때 200의 천자가 득무생법인일세. 무생법인 생멸법에 대한 체험적 깨달음을 무생법인이라고 해요. 체험적 깨달음, 살아봐야 하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헤아린 깨달음하고 다르게 내가 체험해야 하는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 무생법인 이렇게. 고아 불임예 기문질이니. 그렇기 때문에 내가 유마일의 병문안을 갈 수가 없나이다. 불고 광음동자시대. 부처님께서 광음동자에게 이르시기를 예행ye 유마일 문지라라. 미륵이라는 것은 이제 앞으로 대승불교를 실천해야 될 많은 사람들을 미륵이라고 한 거고, 이제 대승불교에 태어난 사람을 광음 이렇게 표현해. 동자잖아, 동자. 광음동. 그리고 대승불교에 따르면 우리는 다 미륵이고, 그 대승의 실천에 한 발자국을 한 발을 내디뎠다면 광음동자가 되는 겁니다. 대승불교의 모든 인물들 내지는 의인화된 그러한 뭐 천인들이나 이런 존재들은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마땅합니다. 광음이 백불은 하사대 세존이시여 불감예 임예 비문진이다. 제가 병문안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소위자 왜 그러냐 하면은 응념하니 기억하니 아서게 제가 예전에 출비아리성 이르니 비아리대성을 나서르니 시에 그때 유마일이 방입성큰을 나는 나가고 있는데 유마일이 바야흐로 성으로 들어오거늘 아직 위장내하고 내가 유마일에게 인사하고 이 문은 거사여 묻기를 거사여 종하소련이 있고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답아은하되 답하여 뭐냐면은 나에게 이야기하되 오종도량래이다. 내가 도량에서 오고 있습니다. 도량에서 오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하니까 도량이라니까 막연하죠, 그죠? 막연하죠. 아문도량자는 하손이 있고 내가 도량이라는 것은 어디를 말합니까? 라고 광음동자가 물으니 답하기를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또 내 삶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도량이라는 것은 삶입니다. 여기서 삶. 인도에 가니까 우리는 여기서 보리수 하니까 부처님이 깨달은 나무잖아요. 인도에 가니까 보리수가 한 그룹 니까 막 부처님 깨달은 나무하고 똑같은 종류는 다 보리수라고 불리죠, 그죠? 근데 이제 왜 뭐냐면은
나무가 보리수가 됐냐니까 부처님이 그 나무 아래에서 깨달아서 이제 보리수가 된 거지. 그 보리수가 지금 뭐 우리 뭐 보드가야 마보디 사원 가니까 뒤에 큰 나무 보리수 그죠? 안에 우리 불상 있는 데 가서 절하고 뭐 바치고 난리가 안 납니까? 예. 근데 진짜는 그 보리수지. 보리수 근처가 부처님이 앉아 계셨다라고 우리가 추정하는 자리인데 그 보리수가 있어요. 맨날 보리수가 또 새끼치고 했대. 그렇지. 2500년을 사는 나무는 없습니다. 나무가 아무리 오래 살아도. 그래서 아마 증손자쯤 되는 나무일 수가 있겠지. 보리수는 달라져 있겠죠. 근데 그것을 보리수라고 하고 깨달음의 나무라고 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보리수하라는 것은 공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리수 아래라는 것은 부처님의 깨달음의 공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공간은 항상 시점이 있는 거지. 시간과 공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시간과 공간에서 살고 있잖아요. 시간과 공간에서 살아요. 내 시간 내 공간에서 살아요. 이제 좀 공부했다고 내 시간 내 공간이라고 대답하겠지. 예. 우리는 시간과 공간 아래서 사는 게 아닙니다. 내 시간 내 공간에 삽니다. 왜 이런 시간관이 오느냐? 지난번 우리 아비달마 설명할 때 예? 세우의 해석입니다. 작용이 이미 지나가면 과거고 작용하기 전이면 미래고 작용하고 있으면 현재이다 라는 시간이 작용은 그 작용이 일어나야 되겠지? 그 작용의 주체가 나라고 본다면은 내 시간이야. 시간이라는 것은 객관적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객관적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시간관이 불교 안에서는 이제 오래도록 그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상은 당연히 시간과 공간은 나를 초월한 그 어느 영역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생각인데 불교는 어떻게? 시간과 공간이 나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이 이야기하면은 소위 우리가 물리 공부하는 사람들 상대성 하는 것들 때문에 굉장히 좋아하죠. 막 이런 이야기하면 흥분합니다. 옛날에도 이런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이 있을까 관측을 하기 전에 라고 하는데 자 그런 이야기는 각설하고 그것을 우리는 도량이라고 해요. 도량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이건 삶이라고 해요. 삶.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나의 삶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이 진실한 것인가? 이런 것들이 시간과 공간에 대한 이야기, 도량. 그래서 그 도량을 뭐냐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화엄경도 보리도량에서 이런 이야기 시작하면 세주매 원품이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불교 경전을 내 그냥 요 사변 깨지 못한 사변으로 읽으면은 굉장히 편협하게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고 예? 나를 넘어선 사유. 근데 불교만의 어떤 사유 방식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배우고 공부해야 되는데 그런 공부 전혀 없이 막연하게 내가 가지고 있던 틀 안에서 불교를 자꾸만 해석하려는 것은 문제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도량이라는 것도 이제 유마일은 그러한 도량을 이야기하겠죠. 답하기를 직시미시 도량이니 도량은 솔직한 마음이 바로 도량이니 솔직하다는 마음은 다른 말로 청정하다는 얘기. 청정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무기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에는 선악 차별, 좋고 나쁨의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마음에. 내가 가진 도량은 그런 차별이 이미 없는 도량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라는 관념이 그런 차별들을 다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직심이 시도량이니 무허가고요. 허위와 가짜가 없는 까닭. 허위와 가짜가 없는 까닭. 여러분, 선이 참입니까? 악이 참입니까?
선이 참입니까? 악이 참입니까? 성도 악도 아닌 이거 마이너스 점수 받는데? 선도 참이고 악도 참입니다. 마음은요, 선은 선대로, 악은 악대로. 예. 나쁜 건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게 참입니다. 좋은 거는 좋다고 이야기하는 게 참입니다. 그건 거짓은 뭐예요? 좋은 거를 나쁘다고 이야기하고 나쁜 거를 좋다고 이야기하는 게 거짓입니다. 아시겠죠? 그게 허가가 없다는 얘기. 허가가 없다. 여러분 지금 좋은 거를 좋게 못 보는 이유는 뭐죠? 반년 때문에 그래요. 나쁜 거를 나쁘게 보지 못하는 이유는 뭐죠? 반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반년 이야기 하려면 내가 여러분들 배부에 콱콱 찔리게 이야기하겠는데 말랍니다. 몸도 되고 기분도 좋은데. 우리 많은 사람들이 하나만 이야기합시다. 내하고 비슷한 사람이 논사면 기뻐요? 화나요? 그래서 사촌이 논사면요 배 아프다 그럽니다. 가만 안 놔둘라 그럽니다. 근데요 부자가 돈 벌면요 당연하다고 생각. 배 안 아픕니다. 왜 그래요? 반년 때문에. 내하고 비슷한 사람 좋게 돼도 좋은 건 좋은 것 아닙니까? 근데 그게 싫게 보이는 거예요. 왜요? 내하고 비슷하니까. 그래서요 내하고 비슷한 처지나 내보다 못한 처지는 깔보기 쉽습니다. 막 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내보다 좀 괜찮고 잘 살고 내지는 힘있고 한자한테는요 그런가 보다 내지는 칭찬하면 아부하는 것이고 그런가 보다 하고 눈 감습니다. 그들이 정당한 방법이 아니고도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눈 감습니다. 왜? 다 교만해서 그래요. 교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솔직해요? 솔직하지 못해요? 청정하지? 못하지. 자기 청정은 이미 가지고 있으면서 그러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허가지. 허식과 가식이 있는. 허식과 가식이 있는. 허식과 가식이 있으면서 세상을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고 꾸미고 합니다. 좋은 세상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직심 하나 가지만 이야기를 해도 하루 왼종일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참으려고. 그래서 사람은 직심, 솔직해야 돼요. 그 솔직한 것은요. 거듭된 참회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거듭된 참회. 자기 반성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느 날 회광반조해가지고 그 말은 그렇게 되지. 근데 그렇게 돼요. 오랜 습기로 말은 그럴싸하나 지 버릇은 여전히 아붙들고 교만하고 있는 거야. 여전히 아붙들고 교만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 만만한 사람 욕하지 마세요. 예? 진짜 진탱이 욕 못하면서 예? 만만한 사람 욕하지 마세요. 진짜 욕 들어먹어야 될 사람은 우리가 침묵하자. 그것은 굉장히 내가 가에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그것을 넘어서려면 굉장히 용기가 필요해요. 용기가. 근데 그러한 용기가 필요한데 그렇게 어느 일정 정도 용기를 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용기 내서 그렇게 한 것이 손해예요, 이익이에요. 손해라 생각해가지고 또 어떻게 해요? 타협하고 사람은 변하고 그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참여가 필요하다. 괜히 무릎팍 아프게 절하지 말고 뭘 참여해야 되는지 알고 참여해야지. 참여는 뭐를 참여해야 돼? 직심이 재구시를 못하는 것에 대한 참여를. 직심이 재구시를 못하는 것에 참여를. 허가고며 발행이 시도량이니 발행이 발행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시도입니다. 시도 뭔가 실천을 하기 위한 첫 발자국 시도
뭔가 시도한다는 것은 시도량이니 능변사고, 능이 사태에 대한 판단을 한 까닭, 사태에 대한 판단을 한 까닭. 자, 시도하는데 우물쭈물 안절부절하는 것은 왜요? 사태에 대한 판단이 안 돼. 그렇죠.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막 하는 것은요, 무모하지. 그래서 뭔가 내가 시도한다는 것은 이미 주관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을 했다는. 주관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했다. 사람 마음이 참 대단한 게 뭐죠? 객관성이 있다는. 객관성이 있다는 이야기는 남일을 객관적으로 바라본다는 얘기야. 남일 바라보는 순간 나는 주관이래. 남일을 바라보는 건 주관입니다. 사람 마음이 객관적인 이유는 내가 내 일을 초월해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다. 내가 내 마음에서 초월할 수가 있다는 얘기. 그래서 객관이라는 말을 유일하게 쓸 수 있는 것은 내 내면 안에서 해당합니다. 세상 어디에도 객관은 없습니다. 세상에는 주관투성입니다. 그런데 오로지 하나만 객관일 수가 있죠. 내가 내 마음에 한해서 객관적일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변사가 가능합니다. 변사가. 당연히 어떻게? 판단은요, 시도는 주관적으로 일으키겠지만 그것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능력이 누구한테 있어? 나한테 있어. 그게 도량이라. 엄청난 거잖아. 우리한테 지금 가지고 있는 게 객관적 도량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사실이거든. 이걸 잘 모르고 사람들은 객관적으로, 아까 참여의 연장이죠, 그죠? 자기 반성에 있어요. 아니면은 자기 주관적 주장과 고집에 사무쳐 있어요. 주관적 고집과 주장에 사무쳐 있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울다가 말겠지. 이럴 때일수록 전화기 진동 소리가 크게 들린다. 진동이 아니라 지진이요. 거의. 대만 지진 났잖아요. 참 얼마나 힘들겠어. 땅덩어리 갑자기 그렇게 7점. 그게 진도 6하고 7 사이가 1000배 차이 난다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흔들린 강도가 1000배 차이 나는 거. 6, 7 사이가 하나 차이가 아닙니다. 엄청난 흔들리면. 뭐 영상으로 보니까 뭐 다리 위에 차가 다리가 출렁출렁 가더만. 다리가. 그래서 그런 피해가 있는데 우리나라도 실은 어떻게 한태평양 거기하고는 조금 안쪽으로 들어와 있으니까 덜 하지만은 그래도 실은 큰 지진이 일어날 때는 여파가 계속 생길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고 내진 설계해야 되는데 우리 건물은 내진 설계하고 관계없는 건물이나 그것도 걱정이 돼. 갑자기 그런 거 보면은 좀 걱정되죠. 오래된 건물은 내진 설계하고 안 돼 있으니까.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객관성을 자꾸만 내 스스로에게 그 객관성을 일으키는 것이 반성, 참회 이런 것들에 있는 겁니다. 기도는 뭘 해야 되느냐? 그런 걸 기도해야 돼요. 뭐 해달라고 기도하면 안 됩니다. 하는 건 누구예요? 해달라고 누가 해주는 거 어디에도 없습니다. 내가 하는 겁니다. 하는데 문제인 이유가 뭐냐니까 하지를 못하고 안절부절하고 해도요 그것이 자기 생각에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자기 생각에 기울어져 있는 행위는요 세상 사람들이 안 받아줍니다. 그건 누가 그걸 받아줘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기울어져 있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왜 그래요? 솔직하지 않고 그 다음에 객관적 자기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데서 일어나는 거예요. 신심이 깊은 마음. 깊은 마음이라는 것은 마음이 워낙 깊은 것이 아니라 그러한 덕의 축적들이 오래도록 지속되어 왔다는 것이 깊은 마음입니다.
마음이 깊어지려면요. 여러분, 맑은 물이 있어요. 얼마나 깊은지 안 깊은지 어떻게 알아요? 돌 던져보면 안다고? 모릅니다. 너무 맑아서요. 저 밑에 있는 돌도 바로 눈앞에 보이는 것처럼 보이면은 깊은 줄 알아요. 너무 투명한 거야. 그래서 던졌을 때 어떻게? 그것이 오래도록 어떤 시간 동안 걸리는지 바닥에 도달하는 데까지. 그것을 가늠해 봐야 될 거잖아요. 그걸 기다려야지. 예? 깊은 것을 알 수 있는 데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걸 우리는 덕이라는 거예요. 덕이라는 건 축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깊어지려면은 많은 체험들을 해야 돼요. 많은 체험들을. 그래서 인욕행 하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인욕행. 소중하게 생각. 신심이 깊은 마음이 시도량이니 도량이니 증익 공덕구며. 이익되는 공덕이 늘어가는 까닭이며. 축적되는 것도 삿된 마음 축적되겠어요? 경박해지기 바라겠어요. 삿된 마음 경박해집니다.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저것도 아닌 것 같고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하기 때문에 깊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삿된 마음은. 항상 공덕이라는 것은 우리 속에서 참회해서 발행해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많은 체험들이 축적되는 겁니다. 이것이 즉 공덕이 있는 자가 세상을 바꿉니다. 뭐 하나 기계적으로 내지는 뭐 제도적으로 뭘 하나 그때 바람으로 유행으로 세상이 변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꾸준한 공덕에 의해서 그렇게 달라지는 거란 말이에요. 꾸준한 공덕에 의해서. 이제 그 꾸준한 공덕이 우리의 이렇게 몸을 이루었고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이루어 왔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의 공덕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양심 아닙니까? 양심은 어떻게 생겼겠어요? 인간이 서로 어우러져 계속 살아왔기 때문에 일어난 게 양심입니다. 양심이 어느 날 갑자기 나한테 일어난 게 아니잖아요. 인간들 모두의 공덕이지. 이것에 대한 이야기는 또 다음 시간에, 뒷시간에 또 논설을 꾸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은 그런 공덕들이 자꾸만 추구되어 왔고 축적되어 왔기 때문에 마음이 깊어지는 거죠. 보리심이 시도량이니 깨달은 마음이 바로 도량이니 무착육으로 착각, 오류 착오, 오류 그런 것들 착오와 오류가 없는 까닭이고 착오라면 우리는 착오가 날 수밖에 없어요. 아니요. 우리 감각기관은 왜냐면은 어느 것 하나 모든 걸 충족시킬 수 있는 감각기관이 없어요. 봤다고 다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안다고 뒤에 보는 행위는 뒤에 어떻게 안식, 알을 배경으로 하고 있잖아요. 봤다고 다 알지 못하고 그 다음에 들었다고 다 알지 못하며 아니 빛을 신으로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정보를 다 통합한 의가 아니 빛을 신의 정보를 통합한 의가 의식 그것을 헤아린다고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예. 그것에 대해서 노력해서 알려고 하지만은 그 의식 자체도 애매한 겁니다. 정확한 사실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고 진실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파악한 것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가 필요해요? 의식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 의식을 보완해낼 수 있는 다른 마음이 우리는 보리심입니다. 깨달음이 필요한 거죠. 왜냐면은 세상을 나를
사실로만 파악할 수도 없고 진실로만 파악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나는 고정적인 실제적인 존재야? 아니면은 과정적이고 변화하는 존재? 내 마음은 그렇게 변해요. 세상도 그렇게 변해요. 세상도 그렇게 변하기 때문에 계속 오르고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착유의 뭐냐면 간극을 좁힐 수가 있는 거예요. 좁힐 수가. 그 다음에 착유의 간극을 보완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그 보완하는 내용을 갖다 우리는 이익이라 이야기해요. 이익. 그렇게 완전히 알아낼 수 있대 깨달은 자는 이익되게 산대. 이익되게 산. 뭐 착유고며 보시가 시도량이니 보시가 도량이니 유마경의 보시 지계 인욕 선정 정진 선정 반야의 해석은 내가 하는 해석보다 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경전이 있는데 유마경이 내보다 못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진심 뚝 떨어지는 이야기인데 왜냐면은 유마경이 이렇게 만약에 생각했듯이 우리도 부처님 가르침을 창의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다. 경전에 얽매이지 마세요. 경전한 이야기에 대해서 좀 더 내가 창발적으로 생각해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보시가 바로 도량이니 불망보고며 과보 결과를 바라지 않는 까닭이며 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은 3차원적 해석을 했잖아. 불망보 과보를 바라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어떤 결과를 바라지 않는다는 이야기 했는데 보시하면 결과가 있어요 없어요? 결과를 바라지 않는다는데요. 이래 얘기하면 안 된다고 그랬지. 보시라면 결과가 있습니다. 뚜렷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죠? 기쁨이라는 결과가 있습니다. 기쁨이라는 결과가 있습니다. 보시했는데 기쁘지 않다면요. 그 보시는 문제 있는 보시죠. 문제 있는 보시죠. 나는 기쁘게 보시했어요. 가식의 보시죠. 왜 그래요? 할만하고 받을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루어진 게 보시거든. 그래서 기쁨이라는 것이 항상 충족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시 바라밀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항상 보시라는 것은 어떤 행위라는 것은 그 안에 그 행위에 의미와 가치가 있습니다. 그 의미와 가치를 우리가 제대로 헤아리지 못한다면은 그 행위는 어떻게 보면은 단절. 그죠? 되고 말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시하는 것이 좋은 미덕이라고 계속 권장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러냐니까 그 행위는 구족된 거기 때문에. 구족됐기 때문에 바람이라는 말을 쓰고 과연 보시를 해서 구족되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기쁨. 그러니까 이제 유마거사가 공부를 덜 했나? 아니고 유마거사는 그때 사람들의 생각이라. 그때 사람들의 생각이 이 정도였다는 건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유마경은 지금부터 2000년 전 이야기. 그러니까 길게 보면 2000년이고 이런 사변들이 반야경부터 시작되니까 유마경이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한 그렇죠. 거의 2000년 전. 1800년, 1900년 전이니까 거의 2000년 전. 2000년 전 사람들이 이 정도 생각을 해서 이런 글을 남겼다는 건 엄청난 거잖아. 실은. 우리가 유마경이 있으니까 요 정도로 우리가 읽잖아. 요 정도로 읽잖아요. 그때 사람들은 부처님께서 가르침을 설파하셨으니까 이 정도의 사변을 이루었겠죠. 마찬가지로 부처님도 그런 깨달음이 여러 매도들이 부처님께서는 이해 못할 수긍하지 못할 주장들을 했기 때문에 깨달음이 그것조차도 그래서 다른 다 도움이 있었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은
정보들이 많이 공유돼 있고 누구나 다 뭐냐면 다가설 수가 있는데 그 어느 소수가 부처님 가르침을 유지하고 배워오면서 이런 은사를 구사했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죠. 엄청난 일. 우리하고 수준을 같이 볼 사람들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건데 이제 오늘날 우리가 한 2000년 인간들이 지내오다 보니까 하나도 또 비유방경에 된다면은 불망복 결과를 바라지 않는 거야. 보시가 바로 도량이니 모두가 기쁘기 때문이며 라고 하는 게 더 폼나. 나는 후자를 폼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나름의 주석을 붙이는 거. 지게가시 도량이니 지게가시 도량이니 득원구고며 원하는 것을 갖추어 얻은 까닭입니다. 원하는 것을 갖추어 얻은 까닭. 그러니까 지게가 내 스스로를 제어하고 조절할 수 있는 것은 만족을 조절한다는 것. 만족을 조절한다는 이야기는 불만족을 조절한다는 이야기도 같이 있는 것. 안분지족한다는 이야기. 지족하네. 안분은 뺍시다. 그죠? 지족한다는 이야기. 내가 만족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제어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지계를 다른 말로 자율이라고 해요. 자율. 자율이 중요한 이유는 내 스스로를 제어할 줄 아는 것이 자유롭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자유로워요? 통제되고 있어요? 여러분은 자유로워요? 통제되고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통제해요? 안 그러면 타자의 조건에 의해서 통제가 돼요. 스스로가 통제하는 건 잘 없지. 조건에 의해서 통제되고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지계라는 것은 스스로 통제하는 거, 스스로 제어하는 거. 그게 다른 거죠. 타율에 의해서 있는 사람은 항상 자유를 갈망하죠. 자유를. 그런데 그 사람이 타율에 의한 사람을 자유롭게 하면은 진짜 자유를 향유할까? 안 그러면은 나를 좀 제어해 달라고 애원할까? 유명한 네오마르크시스트 에릭 프롬의 얘기입니다. 오히려 나를 좀 잡아달라고, 나를 제어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자유입니다. 그래서 자율학습이 좋은가? 안 그러면 정규 수업이 좋은가? 사람은 자율학습이 안 되기 때문에 정규 수업을 받는 겁니다. 자율학습은요, 나 고등학교 가니까 야자 하잖아요. 난 몰랐어요. 고등학교가 야간 자율학습을 하는지. 고등학교에 대한 정보를 아무것도 없이 학교를 들어갔거든. 근데 밤에 나는 일과 끝났으니까 집에 가려고 생각하는데 자율학습을 해야 된다는 거야. 가방 싸들고 나왔어요. 운동장을 막 걸어오고 있는데 선생님이 따라오더니 너 왜 공부 안 하고 나가느냐고. 그래서 자율학습이라며요. 자율학습 내가 선택해야 되는 거잖아. 자율이니까. 그래서 난 간다고 하니까 저놈 미친놈이 이러더라고. 야, 그러면은 그거는요 자율이 아니지. 강제학습이지. 그래서 그날 내가 밤 10시까지 잡혀 있는데 그 시간이 얼마나 길었는지 몰라요. 내가 왜 이렇게 앉아 있어야 되느냐. 불만투성이었고 했는데 이제 대학 올라니까 이제 밤에 공부하는데 그때는 시간이 모자라가지고 그랬습니다만은 어쨌든 뭐 그런 거 있죠. 고등학교 다닐 때 내가 대학을 와야 되겠다는 생각도 별로 없었어요. 고등학교 다니면 그 다음에 대학을 가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한 친구들도 있던데 저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왔으니까 고등학교 하는 거예요.
대학은 그때 가서 할 생각할 문제고 이랬는데 나중에 그 문제가 아니더라고 세상은 또. 어쨌든 내가 어렸던 거지. 어리석은 건지 순수했던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헷갈립니다. 순수 아닙니다. 몰랐던 거지. 자, 그래서 이 자율과 타율의 문제는 중요한 문제인데 지계라는 것은 자율적 문제지. 그래서 내가 내 스스로를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자유로운 사람. 왜? 내 스스로를 제어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는 어떻게? 내 존재에 대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차츰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지계 설명에 너무 많이 갖다 붙이면 안 되니까. 인욕이 시도량이니. 인욕이 시도량. 아니, 자율적으로 사는 것도 힘든데요. 타율적으로 사는 것도 인욕에 해당되고, 자율적으로 살아도 사람들은 자율적으로 사는 사람을 좋아해요. 그것도 나무라요. 그것조차도 나무랍니다. 세상은요, 자율적으로 살아도 한 방이고, 타율적으로 그래 내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입 닥치고 살게 라고 해도 한 방입니다. 그럼 나보고 뭘 원하느냐 라고 했을 때 인욕투성입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과 어우러져 사는 방식에서 사람들이 스스로의 용기를 가지느냐 안 가지냐. 그래서 인욕은 제가 용기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유마경의 인욕이 시도량이니 어제 중생이 신무이고 모든 중생이 마음에 장애가 없는 까닭이고, 장애가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견딜 수밖에 없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것을 겪어야 된다. 라는 굉장히 이론적 측면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론적 측면. 이론적 측면이라는 것이 여러분 귀로 이야기하면은 귀가 가장 이 마음과 한데 귀가 막는다고 안 들려요? 귀 막으면 더 잘 들립니다. 그죠? 마음 닫는다고 몰라요? 마음은요, 닫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안다는 것은, 식이라는 것은 철저히 수동적이고 수용적입니다. 안다는 것은 철저히 수동적이고 수용적입니다. 내가 외면할 수가 없는, 외면할 수가 없는. 그래서 신무예고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건 내가 소화를 잘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런 차원에서 인욕을 평가를 했습니다. 유마경은. 그런데 그는 견딤의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지만 세상은 수동적으로 견딘다고 해서 세상 살아나가는 걸까요? 아닙니다. 세상은요, 주체적으로 무언가를 하는 것도 필요한데 그때 필요한 것이 용기입니다. 그러니까 용기 있는 자가 세상을 살 수가 있는. 어릴 때 그냥 몇몇이 모여서 사업한다고 출판사 등록을 내는데 모르잖아요. 그래서 출판사 등록을 어떻게 냅니까? 요즘 인터넷이 있으니까 과정을 쫙 설명하는데, 그래서 뭐 구청에 가서 어디 가서 야 왔다 갔다 정보가 없으니까 내가 마찬 우리 순서도 할 때 요렇게 갔다가 X면 다시 오고, 그죠? 왔다 갔다 계속 왔다 갔다 모든 일을 그렇게 해봤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세상이 행정이라는 것이 이래 돌아가고, 그게 행정입니다. 행정이라는 것이 이렇게 돌아가구나. 체계가 이렇게 잡혀 있구나. 그래서 열심히 그냥 뭐 했는데 나중에 세무서에서 신고해라 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뭣도 모르고 세무서에 신고했는데 가계부로 갖다 줬잖아. 얼마나 혼난지 모릅니다. 이게 뭐냐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책 만드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출판 일을 했는데 책 만드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뭘 갖다 이 돈 쓰는까지 이야기를 해야 돼. 그래서 나중에 세무사나 회계사가 있는 줄 나중에 알았습니다. 우리가 못하는 일을 대신해 주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대신하게 하려니까 돈을 줘야 되잖아요. 돈을 줘야 되겠어요? 내가 해가지고 돈을 아껴야 되겠어요? 돈 주는 게 편합니다. 오늘도 법원에서 하나 날라올 건데 내가 하다 보니까 벌금 나오는가 봐. 미스했는데 나 그걸 못 알아차리고 그냥 지나갔거든.
등기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죠. 그 이제 그걸 행정이라 그런 거죠. 물론 제가 그걸 뭐 해봐가지고 계속 해왔으니 그렇겠죠. 실수가 일어난 거지. 나 그런 걸 막 서류 준비해가지고 가면은 저 공정사무실이나 이쪽에서 대단하다 그럽니다. 이걸 어떻게 다 했어요? 이러는데 뭐 하다 보니까 하게 되는 거지. 다 모든 것이 절차니까. 아, 연불도 내가 빨리 해가지고 빨리 끝나고 싶지만 빨리 해야 돼요. 절차대로 차근차근 가야 돼. 절차대로 가다 보니까 그 절차에 빼먹는 게 있으니까 보궐진언 한다 그랬죠. 보충한다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그런 오류도 인정하는 것이 어떻게? 용기입니다. 다 세상 사는 게 인욕 아닌 게 없습니다. 사람 만나는 게 인욕 아닌 게 없고 내가 산다는 것 자체가 인욕 아닌 게 없습니다. 편안하게 모든 게 다 보장되고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그냥 가진 모든 걸 가지고 편안한 자리에 올라가면 되겠지라고 하지만은 거기 가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못하는 일을 이 사람 저 사람 시키다 보니까 그 사람 관리해야 되잖아. 일이 없어져요. 여전히 일은 있어요. 여전히 일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인욕입니다. 근데 이 인욕 없는 사람, 인욕을 하지 않는 사람은 실천하는 사람이야? 안 그러면 해태하는 사람이야? 해태에 빠집니다. 나중에 우리 심소 이런 이야기 할 때 이야기 많이 하겠지. 해태에 빠지면은 반드시 무기력에 빠집니다. 무기력에 빠지면 어떻게 해요? 우울에 빠집니다. 우울에 빠지고 내지는 자기 불만족, 충격에 빠지면 실력, 기억도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심리적 병리 현상으로 막 일어나는 것이. 자, 그래서 인적이 시도량이니 어제 중생의 심무해고며 정진이 시도량이니 정진이 바로 도량이니 불해태고며. 정진 인적 어렵죠, 그죠? 예. 견디기도 어렵고 용기 내기도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중간에 중도 포기를 많이 하거든. 중도 포기하면 제가 좀 전에 이야기한 해태가 일어나요. 가만히 있어가지고 다 해주고 밥상 차려줘서 그 위에 숟가락 놓는 거. 그 수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수월하겠어요. 밥상이 항상 차려지겠어요. 밥상이 없어질 수도 있겠어요. 네. 밥상이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밥상이 천년만년 간다고 생각하지 않는 게 좋아. 그래서 밥상이 차려져 있으면요. 내가 밥상 차릴 줄 알아야 돼. 거기 숟가락만 얹으면 안 되거든. 밥상 차릴 줄 알아야 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할 줄 알아야 된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수월하게 이렇게 살거든. 그래서 나도 흉내 내가 이렇게 살고 살면 되겠지라고 살면요. 다 실패하시. 저 사람 되는데 왜 나는 안 되지? 라고 하는 것은 뭐죠? 바보. 어리석어서 그렇습니다. 선정이 시도량이니. 그래서 정진이라는 건 자신감입니다. 제가 평가하기에는 정진은 자신감입니다. 용기 있는 자가 자신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에게 자기가 스스로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능력입니다. 자신감. 자기 확신. 우리가 37가지 보리문법에서는 5억은 시작되는 거죠. 그죠? 신 하는 것들이. 5억은 부처님 가르침 배우면서 나한테 새로운 능력들이 일어나는데 그 첫째 능력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죠? 스스로에 대한 믿음과 열반을 향한 믿음. 그 믿음이 일어나야 돼. 목적이 분명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그 목적을 추구하는 존재가로서 내 스스로가 수긍되는 것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내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이 분명해지는 겁니다. 그게 자신감. 그래야 정진할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은 정진 안 돼요. 돈 버는데 정진하면 정진 되겠어요? 오늘 갑자기 허무해지겠어요?
유명해지는데 정진하면 어느 날 갑자기 허무해집니다. 왜냐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돈이든 유명세든 예, 내지는 명예든 권력이든 그 끝에는요 그것이 항상하지 않거든요. 항상하지 않는 목적을 가지고 그것에서 매진했으니까 나중에 허망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유명해져야 되겠어요. 아까 잘 살아야 되겠어요. 잘 살아야 돼. 너무 유명해지려고 하지 마세요. 엄청 가지려고 하지 마세요. 잘 사는 게 중요해요. 잘 살다 보니까 어느 때 엄청 가질 수도 있고 잘 살다 보면 어느 때 공공해질 수도 있어요. 실컷 돈 다 모았는데 예? 그냥 전쟁이 일어나 버렸네. 돈 한꺼번에 다 날리는 거예요. 여러분 부가 천년만년 이어질 것 같으면은 경주 최부잣집이 지금 경주 최부잣집 하면 경주법주 이야기할 때나 있는 거요. 그렇게 선행을 해도 최부잣집이 그래 오래 안 가잖아요. 그죠? 우리 그 임상옥 옛날 상도라는 드라마 그 사람 고려 말에 고려 후기에 엄청 돈 벌었어요. 뭐 오늘날로 따지면 삼성이지. 그것도 그 뭐냐면 중국하고 홍삼 교육에 한 방 터뜨려 가지고 조선 상권을 다 잡았어요. 그럼 그 임시 자손들 뭐 어떻게 내지는 뭐 있어야 될 거다뇨. 있어요. 그 위에 나라가 망해버렸어. 나라가 망해버렸어. 어떻게 하다 보니까요 또 아부 세력들이 일본 앞잡이 노릇하고 해가지고 부부 축적했죠. 그런 많은 부를 축적해가지고 막 하는 것 같지만은 그대로 간답니까? 또 세월 바뀐답니까? 또 세월 바뀝니다. 그게 그렇게 있는 세월이 아니요. 나중에 남는 것은 우리 이야기한 대로 어떤 시스템의 뭐냐면은 시스템의 임상만 남아 있을 뿐이에요. 그 안에서 시스템 안에서 이런저런 명칭은 다 사라집니다. 이런저런 명칭은 다 사라집니다. 지금 현재 모든 국가의 제도는 뭐죠? 민주공화제입니다. 그 빽다구만 있는 거지. 나라 이름은 다 바꾸잖아요. 나라 이름은 다 바뀌잖아요. 왜냐니까 중세시대 때 뭐 지난번에 합스부르크 왕조 이야기도 했지만은 그 중세시대 여러 왕조 뭐 소위 이야기해서 뭐 서로마 동로마야 로마 제국 해가지고 그 화려한 그래서 유럽 전역을 다 잡은 그러한 왕조도 가면 유적밖에 없다니까. 유적밖에. 근데 그 시스템도 바뀌죠. 봉건적 시스템이 인간 사회에 유용해요. 안 그러면 봉건적 시스템은 다 물러간 거야. 지금 있는 거는 지금 뭐야 그 그거만 있지. 영국이나 뭐 일본처럼 내지는 또 아직 여전히 유지되는 데는 뭐 저 사우디 하는데 나라가 지금 왕자기 거인 데가 있습니다만 대개 모든 많은 나라는 뭐 어떤 제도를 채택하고 있어요? 공화제를 채택하고 있어요. 공화제를 채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곳에 있어서 제도까지 바뀌어버려. 시스템까지도 바뀌어. 근데 이 시스템은요. 가면 갈수록 오래가는 시스템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공화제를 넘어서는 시스템은 잘 안 나올 겁니다. 발전된 그거로. 왜냐하니까 다 만족하지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만족하려는 그러한 과정의 제도이기 때문에 공화제를 넘어서는 제도는 잘 안 나올 겁니다. 물론 부처님 경전 대반절방경에서 왓지족도 공화제입니다. 공화제라는 게 다른 게 의논해서 어떤 결정을 하는 것을 공화제라 그럽니다. 공화제. 어쨌든 우리나라도 내일 모레 다 선거하는 게 뭐죠? 공화제의 구도 아래서 하는 거거든. 그게 무슨 뭐 누가 독식했든 어쨌든 간에 결정 나면 그거 따라요 안 따라요? 따릅니다. 그렇게 되는 게 우리 제도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뭐야 여러분 한쪽만 계속돼요. 이쪽 됐다 저쪽 됐다 해요. 그 공화제의 특징입니다. 공화제의 특징. 이쪽 됐다 저쪽 됐다 하면서
하면서 고치고 고치고 보완할 거 보완하고 그러면서 어떨 때는 어떻게 해요? 와장창 그냥 헤매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미국도 뭐 올 11월 달 난리 났지. 또 영감하고 또 영감 2명이지. 영감 2명이서 그냥 해가지고 어쩌다가 미국이 저래 됐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도 우리지만은 어쩌다 저 나라도 저래 됐는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그랬기 때문에 2명 중에 또 1명도 선택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천년만년 가요? 딱 꼴랑 4년이야. 꼴랑 4년입니다. 인간 세상에서 4년 금방 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인간들이 보완하고 해서 제도화되어 있는 내용들이란 말이야. 그게 시스템도 바뀌고 다 하는데 그 안에서 뭐 이것저것 내가 잘나고 못나고 뭘 찾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한 유의적 가치가 아닌 무위열반의 가치를 내가 목적하는 것은 나한테 엄청난 영겁을 통한 자신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중요한 거죠. 신근이 생기면은 그 신근이 바로 수다원 과를 얻게 하는 거예요. 수다원 과를 얻게 하는 거예요. 수다원 과, 그러니까 수다원이 뭔지 모르겠어요. 수다원이 자기 삶을 확신으로 살 수 있는 사람. 그걸 수다원. 자, 선정이 시도량이니 심조유고며 선정이 바로 도량이니 마음이 조화롭고 부드러운 까닭이며 지혜가 도량이니 형견 제법고며 제법이 바로 드러나 보이는 까닭이며 라고 해서 선정과 제법은 다음 주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칩니다.